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중국 SLBM의 모방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단 미사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점이 거의 판박이 수준이어서 중국이 북한 SLBM 개발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초의 SLBM 쥐랑 1호, 개발 15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이 쥐랑 1호와 북한 북극성의 외형과 재원이 거의 같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백톨 교수가 밝혔습니다. The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looks like it's a two-stage missile, just like the JL-1. It looks like it's a solid fuel missile, just like the JL-1. 실제로 쥐랑 1호는 북극성과 같이 골프급 잠수함에서 발사돼 크기가 10m 정도로 유사합니다. 또 미사일 하단부에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를 위한 1단 엔진의 덮개 모양도 비슷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북극성은 액체 연료를 사용했던 만큼 이번 고체 연료 엔진의 북극성과는 다른 미사일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중국이 15년 걸려 완성한 SLBM을 북한이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성공한 건 중국의 기술 이전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발사관이나 고체 엔진 기술이 전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이미 쥐랑 1호를 핵잠수함에 탑재해 실전 운용했던 만큼 북한도 새로운 잠수함이 건조되는 대로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SA-2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1972년 미사일 협약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준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미사일 등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은 많습니다. 1975년에는 두 나라가 탄도미사일 공동 개발에 착수할 만큼 협력의 역사는 깊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두 나라 간 협력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간의 핵과 미사일 협력 의혹을 김학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핵연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블랙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관이 주 재료로 북한은 만들지 못합니다.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03년, 북한은 유럽에서 고강도, 알루미늄 관 200여 개를 중국을 경유해 들여오다 독일에서 압수당했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 항공기 회사가 구입처로 돼 있었지만 독일 정보기관은 최종 행선지가 북한임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2012년 열병식 때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중국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군이 실전 배치를 하기 전에 북한 측이 먼저 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그 중국과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과 관련된 커넥션은 어떤 형식으로나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북한의 KN-51 대함미사일은 중국의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갖고 들어와 다시 설계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중국의 속내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했다며 조만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500km를 비행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북극성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조엘 위트는 북한이 SLBM을 완성하지 않고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선전 효과를 노려 추가 발사 실험 없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해로 발진시키는 허세를 부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에서는 북극성이 중국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쥐랑-1과 판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극성이 쥐랑-1과 같은 2단 미사일에다 고체를 쓰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특수전 전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에 인접한 문천 해군기지의 저반시설과 선박 건조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해
5곳의 해군 저격수 부대와 80여 척의 공기 부양정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7,8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일리노이함을 다음 달 태평양 해역에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율지 프리덤 가디언이 끝나자마자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백서를 통해 침략훈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원산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수조 원 규모의 관광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한 원산시 투자 제안서입니다. 이른바 초호화 5성 호텔과 금융종합청사, 금강산 종합봉사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투자 사업이 29개나 됩니다. 김정은의 고향인 원산은 북한이 경제, 관광 특구로 조성하려고 집중 선전하는 곳입니다. 원산시 해안가에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올 상반기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8천여 명으로 지난해 2만여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였던 관광 수입도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제 제재 속에서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빨리 깨닫고 북한은 투자 제안서에서 원산을 동방의 진주로 소개했지만 이곳에 투자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오늘로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한동안 위축됐던 북중 교역이 최근에는 두만강 통로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만강대교로 북한으로 연결되는 중국 훈춘의 건하세관.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수백 대에 이릅니다. 지금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거의 안 가는 게 없습니다. 买卖没有影响，没有刻度啊。제가始终没听到。 최근엔 승용차 20대가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재 이후 승용차의 반입은 처음입니다. 접경 지역 북한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好像没啥东西是不？一般有的他堵车吃不着，那不就不他堵车人少一半。 올 상반기 훈춘 해관을 통해 들여온 북한 물품은 1년 전보다 177%가 증가했고 출입 인원도 4%가 늘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압록강 루트 대신에 두만강 루트가 제재 회피 경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때 위축됐었던 압록강 쪽 단둥의 교역도 회복세입니다. 세관 물류센터엔 검사를 기다리는 화물차들이 즐비하고 수출입 물품 검사도 느슨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던 초기와 달리 북중 접경에서의 교역만큼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대북 제재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남아 일대 북한 식당들이 한약재와 웅담까지 팔며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북한 식당에서 파는 웅담의 주 성분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 쓸개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봉국 특파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북한 식당 평양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곰련, 즉 북한산 웅담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39g 웅담 한 통이 390달러, 우리 돈 43만 원이 넘는 고가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돼지 쓸개가 주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쓸개에 곰 쓸개즙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제일 금지하고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현지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곧 보도할 예정인데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모독으로 비춰지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많이 분노할 수도 있죠.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겠죠. 이미지도 실추가 될 수 있죠. 거기 이제 안 가죠.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북한 식당이 한국산 소주를 밀수해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으면서 이제 한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해외 북한 식당들이 현지 국가의 종교적 금기까지 어겨가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